최경영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먼저 음성을 준비해 봤는데요. 듣고 시작할까요? 예. 왜냐면 다른 거를 많이 포기를 하게 돼요.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만나자고 하면은 그냥 좀 안 만나게 되고요. 그냥 모임 같은 것도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냥 불효자식 노릇을 좀 하고 있죠. 아, 취업 준비생 목소리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가 꺼려진다. 예. 위축돼 있는 목소리. 네, 대학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이 상반기 취업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취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오늘 훅뉴스는 이 취업 뒤에 숨겨진 불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라는 배경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의 배경과 자녀의 진로 간의 상관관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한 두어 달 전쯤에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이 큰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예, 집안 배경에 따라서 이 로스쿨 입학이 좌우된 사실이 밝혀져서 이게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했었죠. 있었죠. 법조계 고위층 자녀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는 수법이 활용이 됐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로스쿨만의 일인가? 취업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논란으로 이어졌죠. 아, 그러니까 로스쿨만의 일이 아니다. 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짐작일 뿐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객관적인 증거로 뭐 증명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이른바 부모 스펙,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적 지위, 학벌, 재산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걸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마 권민철 기자가 조사를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사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스펙 쌓기만이라도 좀 최소화하자는 게 최근 경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부모 스펙까지 요구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예. 권민철 기자가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해보셨어요? 네, 상반기에 이 공채를 실시한 30대 대기업 계열사들의 입사 지원서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전수조사요? 예. 이 입사 지원서가 기업들의 부모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가 되잖아요. 예, 예. 30개 기업 가운데 3개 기업은 공채가 없었고요. 1개 기업은 입사 지원서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26개 기업의 지원서를 모두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30대 대기업 중에 26개를 그 가운데 8개 기업이 부모 배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0%나 됩니다. 아니 여기서 부모 배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공통적으로는 학력, 직장명이 있었고요. 예. 여기에 추가해서 직장에서의 직위나 직책까지 기입하도록 한 곳이 8곳 가운데 5곳이나 됐습니다. 부장이냐 차장이냐 이런 것까지요? 예, 뭐 임원이나 이걸 물었던 거겠죠. GS 리테일, 현대중공업, 한화 LNC, 현대 HNC, 동부하이텍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한진물류의 경우는요. 부모의 출신 학교 명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대졸 고졸 정도가 아니라 대졸이라면 고졸이라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까지. 네, 그렇죠. 와, 정말 부모의 학벌까지 다 따진 거네요. 예. 심지어는요. 학력과 직장에 더해서 재산 상황을 요구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재산 상황이요? 네. 부영그룹의 경우인데요. 예. 부모의 월 수입, 재산 기입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해서 30대 대기업이 아닌 곳에 입사 지원서를 봐보니까 예. 빚은 얼마인지, 부채? 네, 아파트는 또 몇 평인지 이런 걸 묻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네. 학교에서는 부모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시대가 변했는데 그렇죠. 대기업들이 아직도 그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기업들에게요.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부모 배경을 적게 한 이유가 뭐냐? 예. 대기업 두 곳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부모님 뭐 직업이나 뭐 재산 상태 뭐 이런 거 안 쓴다고 뭐 입사에 전혀 영향 미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당락을 결정한다거나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참고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락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 그거 보고 뽑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기입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기업들은 뭐 이게 뭐 일단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취준생 노해철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저는 선택사항일 경우에 보통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자소서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항목에 좀 빈칸이 없도록 기재를 하는 게 그 지원자를 뽑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성의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당연하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성실함의 표현 같은 건데 어떻게 빈칸을 뻥뻥 두고선 내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그럼요. 앞서 들으신 기업들은 부모 정보를 참고만 한다고 했지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선발에 반영한다. 이런 말로도 들리죠. 들립니다.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취준생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취준생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나 입사한 건 저고 평가를 받는 것도 전데 왜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저의 뒷배경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안 배경이 조금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해서 제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취준생들의 심리가 그대로 지금 드러난 절절하네요. 말들이죠. 지난해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예, 예. 바로 부모의 지위, 재산 등의 여건이 본인 실력보다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65%나 됐습니다. 65%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알 거예요. 취준생들이 이런 부담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도. 사실 지난해에도요. 이 문제가 한번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YMCA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특히요. 금융회사들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서울 YMCA 서영진 간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개인을 본다기보다 부모님의 재산, 예를 들자면 은행이라면 누가 더 예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이 곧 기업의 실적이 되는 그런 구조. 부모님의 직업들을 물어보는 것은 그러한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서 또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다던가. 이게 사실이라면 참 슬픈 일인데 금융회사에서 특히 부모의 재산을 본다. 그럼 부모 재산이 많지 않은 지원생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있죠. 참, 기업들이 왜 부모 배경을 버리지 못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부모 배경란을 지원서에서 아예 없애버린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죠. 네네. 30대 기업 가운데 18개 기업은 이미 부모 항목을 없앴더라고요. 예. 입사 지원서를 바꾼 LG전자의 조중권 상무 이야기 들어보시죠. 2014년부터 입사 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어학 성적이라든가 또 사진, 가족관계, 주소 등 이런 개인정보 입력란을 아예 없앴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직무 역량이라든가 잠재력을 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입사 지원할 때 지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내잖아요. 물론이죠. 예. 설사 입사 지원서의 부모 배경란을 삭제했더라고 치더라도 예. 자기소개서라든가 기술서에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술하는 취준생들도 만나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과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랑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분야와 같기 때문에 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어떤 가이드라인, 규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는 거고 면접관은 보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거고. 예. 저번에 문제가 됐던 로스쿨 자소서 여기에는 이제 응시 원서도 그렇고요. 기대해서는 안 되는 항목, 위반할 경우에 제재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이달 중에 개선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로스쿨뿐만 아니라요. 특목고의 경우도 자기소개서와 이 교사 추천서에 부모 신상 암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예, 일부 대학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예. 교육부 역시 최근에 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생활기록부에서 기재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왜 기업들은 아직도 그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는가? 네. 기업의 입사 지원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인권위에서 이런 걸 금지하라고 이 권고도 했었지만요. 그래요? 유야무야 됐습니다. 최근에는 법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19대 국회 때 더민주의 박병석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다가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자동 폐기가 됐습니까? 예. 이번에 20대 개원에 맞춰서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을 했는데요. 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고 또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의 입사 지원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 스펙 기재 방지법을 힘있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도 국회로 공이 넘어갔네요. 뭐 기업들 저항 때문에요. 결국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예. 같죠. 사실 정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3월에요. 능력 중심 채용 실천 선언이라는 걸 했거든요. 사람을 뽑으면서 지원자의 개인 능력이나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묻지 말라. 그런 거였습니다. 예, 예. 하지만 선언뿐 실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정책 실행력 또 국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박병석 의원이 했던 말대로 부모의 스펙이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면 이건 누가 봐도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거죠. 비정상적인 겁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거창한 거 말고 이렇게 작은 것, 지극히 현실적인 것,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형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